2024년 커마 1급 필기 상시 기출문제 1과목 100제 8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1번 다음 중 전자우편에서 스팸 메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스팸 메일은 광고성 메일입니다. 자, 바이러스 유포 목적이 아니라 상업용 목적으로 대량으로 전송하는 광고성 메일이라는 거. 자, 해설보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신유형입니다. 다른 자격증에서는 종종 보이는 문제지만 1급에서는 신유형 문제라는 거. 자, 스팸 메일은 바이러스 유포 목적이 아닌 광고성 메일로 누군가가 요청한 게 아니라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에게 일방적 대량으로 전달되는 전자우편으로 상업용 목적으로 발송되며 정크 메일이라고도 한다라는 거. 따라서 2번 바이러스 목적이 아니라는 거. 자, 계속해서 82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중 윈도우 10의 시스템이 종료되었을 때 저장된 정보가 없어지는, 저장을 하지 않으면 저장된 정보가 없어지는 기억장치로 옳은 것은, 자, HDD 하드죠. SSD 이것도 하드입니다. HDD보다 훨씬 더 고성능, 빠르기도 빠른 고성능 하드디스크. 자, DVD 보조기억장치, CD 같은 거. 자, 램은 주기억장치입니다. 휘발성. 따라서 저장되지 않은 정보는 사라진다라는 4번 램에 대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83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83번 다음 중 아래에 설명하는 통신망으로 옳은 것은 단일 회사의 사무실 공간, 건물 내에 설치된, 즉 하나의 건물, 하나의 사무실, 근거리에서 사용되는 근거리 통신망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해설보기를 통해서 다음 내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가가치 통신망이라는 것입니다. 벤 부가가치 통신망, 기간 통신망 사업자로부터 회선을 빌려 임대해서 기존의 정보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여 다수 이용자에게 판매하는 통신망이다. 자, 종합정보통신망 ISDN 참고 정리에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인터넷이 99년에 들어왔습니다. 99년에. 인터넷이 들어오기 전에는 통신, PC통신을 했습니다. PC통신은 전부 다 모뎀을 이용했습니다. 모뎀은 전화선을 이용해서 인터넷을 합니다. 전화선을 이용해서 인터넷을 하다 보니까 인터넷을 하면 전화가 안 돼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모뎀이 한 채널이라고 한다면 ISD는 두 채널입니다. 그래서 통신과 전화를 동시에 할 수 있다라는 꿈의 통신이라고 불렸던 게 ISDN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99년에 인터넷이 우리나라에 보급이 되었던 겁니다. 자, 랜은 큰 거리지만 광역통신망, 짧은 거리, 원거리, 광역통신망. 그 중간에 맨이라는 거 있습니다. 가장 짧은 거리, 중간거리, 원거리 통신망을 연결해주는 각각의 통신망들이 있다라는 거. 자, 현재의 경우에는 단일 회사 또는 하나의 건물 내 이런 것들은 근거리 통신망 랜에 대한 설명이다. 자, 짧은 거리에 전송을 하다 보니까 낮은 에러율이고 신뢰성이 확보된다는 것들도 참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84번 문제 보겠습니다. 변조는 데이터 전송 시 사용되는 기능이다. 변조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밑에 해설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83번에서 PC통신할 때 모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한 채널 PC통신을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는 모뎀이었습니다. 지금도 모뎀이 있지만 그 당시 과거의 모뎀하고는 좀 다른 모뎀이죠. 자, 아무튼 변복조 장치라고도 합니다. 자, A라는 컴퓨터, B라는 컴퓨터 각각의 통신을 합니다. 자, A라는 컴퓨터 내에서는 디지털 신호를 보냅니다. 자, 그런데 이 디지털 신호는 근거리밖에 전송이 안 돼요. 컴퓨터 내부에서밖에. 근데 밖으로 빠져나가서 멀리 가려면 아날로그 신호로 바뀌어야 됩니다. 즉, 이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바꾸는 과정을 변조라고 합니다. 다시 이제 아날로그 신호가 쭉 가서 B라는 컴퓨터에 들어가면 다시 디지털 신호로 동작을 해야 컴퓨터 내부에서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복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변조 과정과 복조 과정이 합성돼서 변복조 장치, 영어로 모듈레이션, 디모듈레이션이 합쳐서 모뎀이 된다는 거. 따라서 변조란 근거리에 전송되는 디지털 신호를 멀리 전송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변조라는 거. 변조는 데이터 손실 없이 가능하면 멀리 전송을 하기 위해 아날로그 신호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 자, 오늘 참고 정리에 베이스밴드라는 게 있습니다. 베이스밴드 16년에 한번 출제가 되었던 겁니다. 아까 디지털 신호는 원거리 전송을 하기 위해서
아날로그 신호로 변하는 변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디지털 신호를 변조하지 않고 원래 디지털 신호를 그대로 전송을 할 수 있는 기술이 베이스밴드라는 거, 16년에 출제되었다는 거. 자, 계속해서 85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중 윈도우 10에서 컴퓨터에 설치된 디바이스, 장치죠. 장치 하드웨어를 확인하거나 설정 및 디바이스 사용 안함, 장치를 사용 안하거나 장치를 제거하거나 장치를 업데이트하는 등 드라이버 소프트웨어를 관리할 수 있는 곳은 그게 장치 관리자입니다. 자, 장치 관리자, 설치된 장치 드라이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거나 장치들의 드라이버를 식별하고 하드웨어가 올바르게 동작하지 않은 경우 장치 드라이버에 대한 업데이트를 하거나 그래도 응답하지 않는 장치에 대해서는 강제로 제거도 할 수 있다라는 게 장치 관리자에 대한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 1번 시스템 정보 있습니다. 시스템 정보 msinfo 32라는 명령어로 실행이 가능한데, 자, 검색 상자에 msinfo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msinfo 32 이렇게 치면 시스템 정보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자, 하드웨어 리소스, 구성 요소, 소프트웨어 환경 각각 내용들을 표시하고 시스템에 대한 요약 정보를 표시한다라는 게 자, 시스템 정보 내용입니다. 자, 다음으로 작업 관리자 살펴보겠습니다. 응답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시킨다. 우리 컨트롤 시프트 ESC 눌러서 작업 관리자를 호출해서 응답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시킬 수 있다. 선저명 멀티태스킹이다. 과거에는 응답하지 않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컴퓨터를 무조건 껐다 켰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응답하지 않는 프로그램만 강제로 종료시킬 수 있다. 선저명 멀티태스킹에 대한 내용이다 라는 거. 자, 네 번째 레지스트리 편집기. 컴퓨터에 설치된 모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실행 정보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로 윈도우즈가 작동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참조되며 레지스트리 에디트.exe 실행하여 편집할 수 있으며 레지스트리에 문제가 발생하면 시스템이 부팅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초보자들은 이 레지스트리 편집기를 건드리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라고 했습니다. 18년에 한번 출제되었던 문제라는 거. 자, 관련 내용 참고 정리해 주시고 현재 3번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86번 문제. AVI, MPEG, MPEG-4, ASF 등 파일의 공통점은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비디오, 동영상 파일들의 특징이라는 거. 자, 네 번째 동영상이고, 자, AVI, 플러그인 없이,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 우리가 동영상을 재생시키려면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또는 공 플레이어, 뭐 이런 플레이어들이 필요한데, AVI는 윈도우 자체 내에서 제공되는 플레이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플러그인 없이 윈도우에서 기본 제공되는 동영상이다. ASF는 자, 스트리밍이 가능한 동영상이다. 자, 완전히 다운로드하지 않고 조금씩 다운로드하면서 실시간으로 재생된다. 이런 걸 스트리밍이라고 합니다. 자, MPEG은 앞서 여러 번 봤던 것 같습니다. 동영상 표준 압축 기술로 MPEG-1은 CD, MP3, MPEG-2는 DVD, HDCV, MPEG-4, MPEG-7, MPEG-21이 시험에 나왔고 CD와 DVD 등 MPEG에 관련 내용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DVI는 인텔사를 중심으로 개발한 동영상 압축 기술로 용량이 작고 음질이 뛰어나다. 19년에 한번 출제가 되었다라는 거. 관련 내용들도 함께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86번에는 4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87번. 윈도우에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파일을 다시 정렬하는 단편화 제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편화 제거는 조각모음입니다. 조각모음. 자, 파일을 읽고 쓰기, 삭제, 설치하다 보면 중간중간 남는 공간들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런 남는 공간들을 다시 정렬해서 맨 뒤에 연속되는 공간으로 사용을 해서 성능 향상을 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조각모음, 단편, 파편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파편을 제거해서 연속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조각모음이다. 자, 조각모음. 단, 조각모음은 CD롬, 네트워크 드라이브, 윈도우가 지원하지 않는 형식의 압축 프로그램 등은 조각모음을 수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도 함께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88번. 윈도우 10의 작업 표시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작업 표시줄은 맨 아래에 있는 게 작업 표시줄입니다. 작업 표시줄은 숨길 수도 있고 이렇게 왼쪽, 위, 오른쪽, 아래쪽 이렇게 상하 좌우 모두 이동이 가능합니다. 또 작업 표시줄은 화면의 2분의 1까지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단 작업 표시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잠금을 설정하면 이동도 안 되고
크기 조절도 안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88번에 옳지 않은 거. 그런데 작업 표시줄은 현재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단추와 현재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라든가 프로그램을 빠르게 실행하기 위해서 등록한 단추들이다. 작업 표시줄 위치를 변경한다. 상하좌우 변경이 가능했죠. 크기 조절도 할 수 있으며 4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작업 표시줄의 잠금 상태에서는 작업 표시줄의 크기나 위치 등을 변경할 수 없다. 맞는 내용이고, 작업 표시줄은 기본적으로 바탕화면 맨 아래에 있지만 상하좌우 이동도 가능하다는 거. 현재는 2번이 틀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참고 정리해 주시고 89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에러의 기능을 수행하는 코드로 옳은 것은 에러의 검출과 교정이 가능한, 검출만 가능한 건 일반적으로 페리티였습니다. 페리티. 자, 그런데 교정까지 가능한 게 해밍이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해밍. 자, 관련 내용 순환 중복 검사 CRC 집단 오류를 검출할 수 있다라는 거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마크는 페리티 검사가 코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자, 표준 아스키 코드 128개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고 확장 아스키는 8비트 256개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다. 이때 한 개의 페리티를 추가하여 통신용으로 오류를 검출할 때 사용하는 게 페리티 비트다 라고 했던 거 각각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89번에는 1번이 정답이 되겠고 마지막 90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90번 문제, 운영체제가 응용 프로그램의 상태에 의존하지 않고 강제로 작업을 변경함으로써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에 문제가 발생해도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지 않고 제어하는 방식.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긴다면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 해당 응용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시킬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선저명 멀티태스킹, 작업관리자, 컨트롤 시프트 ESC를 눌러서 작업관리자에서 특정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할 수 있다라는 게 선저명 멀티태스킹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선저명 멀티태스킹, 실행 중 응답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하는 기능이다. 작업관리자 단축키는 컨트롤 시프트 ESC였습니다. 자, 플러그 앤 플레이, 자동 감지 설치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중 프로그램, 멀티 프로그램. 자, 하나의 프로세스에서 여러 개, 2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시키는 방식을 다중 프로그램입니다. 자, 비선점은 선점의 반대가 되겠죠. 자, 그래서 90번에는 2번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0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